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34회 실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필기 35문제입니다.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과 함께 따라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1번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는 모든 일에 신중해진다. 자, 제가 쭉 나오면 정답이 뭐라 그랬나요? 네, 정답은 조심성.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느려지는 신중. 또 자꾸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 또 일의 결과를 중시한다. 그래서 중립, 중시, 중중 나오면 뭐다? 조심성. 2번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어떻게 가까이 근거리 가까이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 수정 확대 가족이지요. 결혼했던 자녀가 옆집에 와서 살면서 부모에 가까이 삽니다. 이거를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3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누구라 그랬나요? 네, 공단은 공단인데 무슨 공단? 국민건강.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누가? 장관이 뭐예요? 관장해요. 장관이 관장합니다. 기억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3번 장기 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어디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죠. 방문조사자는 뭐만 한다? 조사만 합니다. 4번 장기 요양급여에서 주야간보호는 주야간보호 갔다 다시 집으로 오는 거죠. 무슨 급여? 재가급여. 5번 재가급여는 몇 프로? 15%. 재가급여는 집에서 이용하니까 15% 맞네. 이렇게 한 거고. 또 시설에서 이용하면 시설에서는 더 많은 전문 인력들이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몇 프로? 20%. 꼭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정답은 2번 장기 요양보험 사업은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다시 한번 장기 요양보험 사업은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보험자는 그럼 누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4번 다음의 내용에 포함된 서식 보겠습니다. 자, 이용 한도액, 본인 부담률, 종류, 비용, 인정, 유효기간 다 들었네요. 자, 제가 돈 이야기, 비용 이야기, 한도액 이런 게 나오면 뭐라 그랬을까요? 정답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그래서 우리가 돈, 한도액, 본인 부담률, 횟수, 비용 이런 게 나오면 뭐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꼭꼭 기억하세요. 5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뭘까요? 요양보호사가 왜 생겼을까요?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드리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이 중에 우리가 답해야 될 것은 몇 번? 네, 2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이겠죠. 교육 프로그램, 가족 중심, 일자리, 시설 입소 유도 전혀 관계 없었네요. 6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의 개인 활동 두 가지 뭐 있었어요? 정답은 찾아보세요. 정답은 네, 2번 외출 시 동행입니다. 자, 개인 활동 두 가지 있죠? 어떤 거? 함께 가면 동행, 따로 가면 대행. 그래서 개인 활동은 두 가지 동행과 대행. 자, 그러면 머리 감기기는 신체, 옷 갈아입히기 신체, 청소 주변 정돈 일상, 식사 준비 정리 일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옳게 된 것은 A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얘기고 B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B부터 읽어볼게요.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자, 연계해주는 거는 요양보호사 할 일 아닌 것 같아요. 관찰자는 뭐 하는 거예요? 관찰한다, 살펴본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옹호자는 뭐 하는 것이죠? 지지해주는 거죠. 어디 가볼까요? 지지, 네, 차별받은 대상자를 지지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네요. 그 다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숙련된 수발자 이야기입니다. 자, 질병의 증상을 확인한다. 네, 이게 바로 관찰자 역할이겠죠. 그 다음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이건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옹호자는 뭐한다? 차별받은 대상자를 지지한다. 자, 다시 한번 옹호자는 차별받은 대상자를 지지한다. 관찰자는 관찰한다. 정보 전달자는 정보를 전달한다. 동기유발자는 스스로 하게 한다. 그 다음에 숙련된 수발자는 어떻게 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떻게? 기술과 지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옹호자입니다. 8번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기본 권리. 자, 읽어볼게요. 개인의 선호와 건강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뭐한다? 제공한다. 잔존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뭐한다? 제공한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제공자가 식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많이 해준다는 뜻인가요? 그쵸? 서비스를 다양하게. 다양하다는 것은 뭐예요? 질이 높다. 그래서 정답은 질 높은 서비스를 뭐 할 권리? 받을 권리입니다. 자, 개별화된 아니면 재활 프로그램까지 서비스가 다양하죠?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거는 뭐다? 질이 높은 거다. 9번 학대 유형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감기로 몸져 누워 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허허. 자, 그러면 어떻게 한 거죠? 일단 의료 욕구, 필요한 의료 욕구를 해결해 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집도 비웠죠. 방치했죠. 정답은 네, 방임입니다. 10번 성희롱 유형입니다. 농담 말이네요.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말이네요. 성적인 정보를 유포하기 이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언어적 성희롱. 11번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받았어요. 요양보호기관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가볍게 또는 중하게 이렇게 가볍거나 심각하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가볍게 받았다. 그러면 대상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상자에게 가볍게 받았다. 그러면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재발 방지. 그렇지만 만약에 심각하다. 그러면 중단할 수도 있겠죠. 서비스를. 자,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이렇게 심각한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맞을까요? 거기도 이런 일이 또 생기겠죠.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한다. 네, 심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기관장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는 행정직이 아니죠.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대상자에게 직원에게 이것도 틀렸고요. 직원에게 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이라서 또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심리필요가 치도하면 기관장은 심리치료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면 내부 아니라 외부의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이런 데서 여성직업상담소, 그런 인권 이런 데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대상자에게 무엇? 네, 서비스 중단을 조치한다.
12번. 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 준수한 사례는 1번. 표준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 요거 옳은 행동이죠. 3번. 서비스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는 거 안됩니다. 4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 받으면 안됩니다. 5번.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절할 수 없다고 한다? 아니죠. 기관장과 상의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한다. 13번.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장기 요양 3등급 대상자가 어려워요 하면서 사정을 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깎아달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을 들어주면 불법이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몇 번일까요? 등급 상향 아니죠.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아니고요.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을 할인해준다? 아니고요. 4번.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주겠다고 한다? 불법이고요. 정답은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항상 불법인 일은 행당하면 안 됩니다. 14번. 직업윤리의 원칙. 1번 대상자에게 하소연 아니죠. 2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맞죠?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늘 점검하면서 잘했나 못했나. 3번 대상자의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구입해준다. 내가? 안됩니다. 알선하는 행위 안된다 그랬어요. 4번 대상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해요? 아니죠. 사고 보고서를 쓰고 어떻게 한다? 보고합니다. 5번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요거 동료, 특히 동료 요양보호사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죠. 기관장이라든가 기관장 관리자에게 상의합니다. 상담합니다. 그리고 제공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항상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답은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15번. 자,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해로운 거죠. 왜냐하면 재사용하는 순간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할까요? 1번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 이런 거는 옳은 태도 아니죠? 2번 기관장과 의논하겠다 하며 답변을 피한다? 이것도 바른 대처법 아닙니다. 3번 대상자의 의견을 물어보겠다? 대상자가 인식이 없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게 맞겠죠? 5번 보호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 이거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정답은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16번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은 빠르게 하면 안 되죠. 2번 호흡은 참고 호흡과 함께 해야 됩니다. 3번 같은 동작은 10분간이 아니라 5회에서 10회 반복합니다. 4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아니고 어떻게 할 때까지? 시원할 때까지. 어떻게 할 때까지? 시원할 때까지. 5번 스트레칭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네, 정답은 5번 스트레칭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하면서 몇 회 한다? 5회에서 10회 하면 되겠습니다. 17번 결핵 대상자와 접촉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100일에? 이건 상관없습니다. 멸균 소독가운? 아니죠. 3번 예방적 항생제 먹는 거 아닙니다. 4번 기침할 때는 손으로 가리면 안 되죠.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어떤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결핵 환자와 접촉했다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 검사한다. 2주 후나 1개월 후에 어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엑스레이를 꼭 찍고 필요하다면 객담 검사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18번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푼다? 증가는 다 지운다. 다시 한번 증가는 지운다. 그리고 감소해서 찾는다. 감소해서 찾는데 앞에 뭘 찾는다? 력을 찾는다. 력을 찾고 감소를 찾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지방의 흡수력 감소. 그러면 신기하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참는다? 자, 증가 지우고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데 력 다음에 감소가 나온 것을 고른다. 구강건조증 증가하죠? 당내성 감소하죠? 관략근 긴장도 감소하죠? 췌장 소화 분비 능력 감소하죠? 그래서 흡수력 감소. 답은 2번입니다. 19번 천식 대상자 호흡곤란 예방하는 방법. 카펫. 자, 여기서 먼지 나오죠? 2번 차고 건조한 위험하죠? 3번 뜨거운 물로 침구 세탁 맞죠? 왜? 먼지나 진드기 같은 것을 뜨거운 물로 했을 때 제거하니까. 자, 매년 폐렴? 아니죠. 1회. 운동 시작 전에 기관지 확장제 금한다? 아니고 운동 시작 30분 전에 우리가 뭐한다? 기관지 확장제 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뜨거운 물로 침구 세탁. 20번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높아지겠죠? 2번 염장식품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안 되죠. 3번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 심장질환은 속발성. 4번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는 수축. 이완기는 피가 고일 때. 5번 처방된 혈압약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는다. 정답은 5번이죠. 처방된 거 무조건 조절돼도 먹는다. 21번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이 중에 골다공증 생길 사람이 누군가? 이거죠. 자, 흡연하는 사람, 여성 호르몬 농도를 낮춰서 골다공 위험이 있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일광욕 하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니까 좋고요. 칼슘 섭취 좋고요. 체중 부하 운동, 걷기 하면 뼈가 튼튼해지고요. 여성 호르몬 치료하면 뼈가 튼튼해지죠. 그래서 위험한 사람은 흡연하는 사람. 22번 천골에는 욕창이 생기는데 도노베개를 안 써요. 왜 그런다 그랬죠? 정답은 도노베개 왜 안 써요? 정답은 네.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 저하, 혈액순환이 안 돼서 동그란 베개에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도넛베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3번 안압상승 손상되어 시력 저하. 자, 안압상승하면 뭐다? 답은 안녹 녹내장입니다. 안압 녹내장 외우세요. 안압 녹내장. 안압을 상승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물구나무 또는 윗몸 일으키기, 또 목티 이런 거 입으면 안 되죠. 윗몸 일으키기 안 되고 물구나무 서기 안 되고 또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 안 되고 정답은 녹내장입니다. 24번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 고콜레스테롤 안 되죠. 인슐린 주사를 구강으로 안 되죠. 3번 감염이 있다. 감염하고 저혈당하고 상관없습니다.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요때 혈당이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5번 활동량이 증가하면 저혈당에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25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만성 질환이다. 급성이라 그랬죠.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의식 수준에 변화가 온다 그랬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갑자기 나타난다 그랬죠. 주의 집중력이 변화가 오지요. 진압력이 심하게 손상됩니다. 정답은 3번 갑자기. 그래서 급성질환이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진압력 장애가 심하다. 26번 대상자의 영양관리입니다.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안 되죠. 2번 과일류는 하루에 1회 이상 좋죠. 3번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 아니고 비타민 C, 철 C.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안 되죠. 5번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안 되죠. 정답은 과일은 하루에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27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 정답은 심부전입니다. 제가 심자, 신자, 그 다음에 부신, 호르몬 이런 등등의 것에 심자, 신자 들어가는 거 나오면 다 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거를 물을 먹어도 된다? 폐렴, 방광염, 염증 있는 거는 다 물을 먹어도 된다. 그리고 요실금도 물을 많이 먹어서 방광이 일을 많이 하게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거 뭐다? 네, 2번 심부전입니다. 28번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관리법. 1번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을 생략한다. 안 됩니다. 준비 운동 몇 분? 10분. 자, 2번 낮 운동 시 마무리 운동 시간 줄인다. 안 됩니다. 똑같아요. 심장 박동, 맥박이 제자리 올 때까지. 3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오, 안 되겠죠. 추운 날씨에 위험합니다.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맞습니다. 5번 고강도부터 안 되죠. 정답은 4번 현재 약물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29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쉽게 잠든다? 쉽게 잠이 안 오죠. 수면량이 늘어난다? 수면량이 짧게 낮잠을 자지 않는다? 자죠. 수면 중에 자주 깬다? 그렇죠. 질이 향상된다? 늘 잠이 못 잔 것 같죠? 정답은 4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0번 대상자가 두통이 있어요. 비처방약을 구입하여 복용하려고 해요. 비처방약 구입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의사. 자, 의사 얘기 나오네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의사를 찾읍시다. 여기 있네요. 네, 4번 비처방약도 의사와 상담한다입니다. 장염 코팅제는 쪼개면 안 되고요. 한 번에 많은 양 구입해 안 돼요. 약 복용을 자제하라. 굳이 통증을 참을 이유를 없어요. 5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등사 약 복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비처방약도 꼭 누구랑? 의사와 상담해서 드십니다. 31번 65세 이상 노인의 매년 맞는 거 매년 인플. 정답은 4번 인플루엔자 독감입니다. 32번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1번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아니죠. 그때그때 즉시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그렇죠. 중복되게 하면 안 되죠. 중언부언 안 됩니다. 3번 급할 때는 말이 빠르죠. 서면 아니고 뭐가 빠르다? 구두. 4번 주관적인 경험. 주관적인 걸로 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걸로 해야 됩니다. 5번 자료 보전이 필요하다.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구도 아니고 글씨로 남아야 되는 서면. 그래서 정답은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33번.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사례회의는 어떤 사건, 어떤 한 사례자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뭐 한다? 이 타당성과 질에 대해서 서비스 질이 잘 맞게 되고 있는가? 또는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3번. 서비스 질의 무슨 관리?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사례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례회의 말고 우리 원래회의도 있죠. 원래회의는 뭐다? 간담회. 그리고 이거는 요양보호사들이 모여서 요양보호사들이 모여서 복지라든가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안내사항 같은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회의를 원래 회의라고 하고, 사례회의는 누구? 어떤 사례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질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34번. 임종을 앞둔 환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안이 포인트죠. 자, 임종이 되면 불안하다. 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혼자 있는 걸 되게 무서워하고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안할 때 어떻게 해요? 누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다시 한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그래서 임종하실 상황이 되고 불안해하면 늘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옆에 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35번. 임종 대상자 사후관리입니다. 이미 이제 시신이죠. 돌아가신 분. 뭐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사후관리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임종실에서 돌아가신 그 잠깐 사이 또 돌봐드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의치를 제거해 둔다. 자, 의치는 내 맘대로 제거하는 거 아니다. 누구의 허락? 가족,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 제거합니다. 2번. 베개를 이용하여 다리 올려주는 거 아니고 머리 쪽을 올려줍니다. 머리 쪽으로 올려줘야 머리가 뻘겋게 안 됩니다. 3번.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이미 시신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에서 발끝, 얼굴은 덮지 않습니다. 어깨까지.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꺼즈로 적셔 눈 위에. 젖은 꺼즈. 정답은 5번입니다. 젖은 꺼즈.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5문제 저와 함께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과 함께 따라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점점 쉬워지고 계시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송이쌤과 함께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풀이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해 숑숑, 암기 숑숑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합격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예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